물류 1급 2019년도 사이에 기출문제 중 이론 문제 문제 1번.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치의 극적인 개선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PPR이라 하는 거죠. 그지? PPR. 1번 답은 2번이고. ERP 구축 방법 중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석 단계에서는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현업이 요구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주요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여러분 그 4번 갭 분석은 설계에 대한 거예요. 설계. 갭 분석은 차이 분석. 갭의 의미는 차이 분석. 2번 답은 4번이고요. 갭 분석은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패키지 기능과 미래 프로세스, 투비 프로세스와의 차이 분석. 패키지 기능과 투비 프로세스. 투비 프로세스와의 이 차이 분석을 우리가 갭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투비 프로세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래의 업무죠, 그지? 문제 3번. 여기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설계에 대한 거예요, 설계. 문제 3번. 다음은 ERP의 특징을 설명한 것인가, 특징과 설명을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오픈 멀티 벤더.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는 오픈 형태를 채용했다. 1번 틀렸죠, 그지? 오픈 멀티 벤더는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번은 1번이 틀렸고, 이건 이제 기술적 특징, 기능적 특징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기능적 특징 중 오픈 멀티벤더 시스템. 시스템은 어떠한 운영체제나 데이터 베이스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스템의 확장이나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가 쉽다. 특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하드웨어 업체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게 오픈 멀티벤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나머지도 참고로 보시면 통합 업무 시스템, 세계 유수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공통화 표준화시키고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단기간 도입과 개발이 가능하다. 파라미터 설정 이후에 각 기업과 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다국적 다통화 다원어, 각 나라의 법률과 대표적인 선거리 습관, 생산 방식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서 사용자 이 가운데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RP의 특징이고 문제 4번.
ERP 도입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고, 자세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해야 되고, 경영진 중심의 프로젝트로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전사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4번이 틀렸고, 문제 5번. 다음 중 차세대 ERP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게 아는 것은 무엇인가? 애널리틱스는 이제 분석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만 활용한다. 1번 틀렸죠.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활용합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는 엑셀이라든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게 구조화된 데이터고,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뭐 검색, 그다음 뭐 이메일, 그다음 SNS 뭐 이런 것들까지 활용하는 게 비구조화된 데이터고 1번 틀렸고, ERP 시스템 내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ERP의 핵심 요소가 되었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지름이 보고와 같은 기본적 분석 기술과 예측 모델링과 같은 수학적으로 정교한 수준의 분석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리포트, 쿼리, 대시보드, 스코어 카드뿐만 아니라 예측 모델링과 같은 진보된 형태의 분석 기능도 제공합니다. 5번엔 1번이 틀렸고, 6번. 다음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수요 예측이란 일반적으로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의 합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고, 수요 예측에서 실제 판매액에 대한 예측 오차를 줄이려면 예측 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되죠. 예측 기간에 비례해서 오차가 발생하니까 2번 틀렸고, 수요 예측에서 상품 서비스의 구매 동기가 있어 바로 구매 가능한 경우는 유효 수요에 해당하고, 영속성이 없는 상품 서비스보다 영속성이 있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예측하기가 더 어렵고, 보기는 성장 지표를 활용한 목표 매출액을 목표 매출 결정 방법 중 시장 확대율을 이용한 목표 매출액 결정하는 공식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목표 매출액은 금년도 자사 매출액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신장률. 답은 1번이고요. 우리 교재에는 시장 점유율 활용에 의한 목표 매출액 중에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7번 답은 1번이고. 문제 8번. 다음 중 교차 비율을 이용한 목표 판매액 4등화 할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교차 비율은 한계 이익률에 비례한다. 교차 비율은 재고자산 회전율 곱하기 한계 이익률. 그러니까 한계 이익률이 증가하면 교차 비율도 증가하고, 한계 이익률이 감소하면 교차 비율도 감소하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평균 재고액. 한계 이익률은 한계 이익 나누기 매출액. 결과적으로는 한계 이익을 평균 재고액 나눠서 교차비를 구할 수도 있다. 1번은 일단 맞는 얘기예요. 그치? 한계 이익률을 곱해서 구하다 보니까 교차 비율은 상품 회전율에 반비례한다. 상품 회전율에도 비례하죠.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품 회전율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과 한계 이익률을 곱해서 구하니까 한계 이익률에도 비례하고 상품 회전율에도 비례하고, 그지? 그지?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교차 비율은 상품 회전율에도 비례한다. 한계 이익이 동일한 경우 평균 재고액이 낮을수록 교차 비율이 높아집니다. 평균 재고액이 분모이기 때문에 분모가 작으면 높아지고 분모가 커지면 낮아지고, 한계 이익이 100이고 평균 재고액이 50인 상품보다 한계 이익이 100이고 평균 재고액이 50이면 교차 비율은 2이고,
한계 이익이 50이고 평균 재고액이 20인 상품에 더 높은 목표 판매액을 할당해야 된다. 한계 이익이 50이고 평균 재고액이 20이면 교차 비율은 2.5예요. 교차 비율이 높은 게 할당하다 보니까 4번도 맞는 얘기죠. 한계 이익이 100이고 평균 재고액이 50이면 교차 비율은 2. 한계 이익이 50이고 평균 재고액이 20이라면 교차 비율은 2.5가 되는 겁니다. 4번도 맞는 얘기고요. 9번. 9번. 고객거래처 중점 선정 방법 중 우량거래처나 고객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될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인을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배열해서 중점관리 대상을 보다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매트릭스 분석 또는 이원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번 답은 2번이고 10번. 다음 중에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경영지표가 나타내는 경영현황에 관계가 적절하게 연결되는 것은 차입금의 비율은 안정성이 들어가고요. 수익의 정도는 수익성. 1번이 맞는 거네. 차입금의 비율은 안전성, 수익의 정도는 수익성. 자금 수지 상황은 유동성. 매출액의 신장은 성장성이에요, 성장성. 10번 답은 1번이 맞는 거고요. 경영지표에 의한 여신한도 설정법 중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 수익성은 수익의 정도, 안전성은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또는 차입금 비율, 그 다음에 유동성은 지급 상황 또는 자금 수지 상황, 그 다음에 성장성은 매출액 또는 총이익액의 신장. 그래서 10번 답은 1번이 맞는 겁니다. 경영지표에 의한 여신한도 설정법 중 재무제표 없는 경우는 수익성은 수익의 정도, 안전성은 자기자본 비율 또는 차입금 비율, 유동성은 지급 상황이나 자금 수지 상황, 성장성은 매출액이나 총이익의 신장이 성장성이고. 문제 11번. 3월에 판매량 예측을 위해 지수평활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과거에 실제 판매량과 예측 판매량이 그림과 같을 때 3월의 예측 판매량은 얼마인가? 모든 판매에 다니는 K이며 지수평을 상수는 0.2이고 답은 단위를 제외하고 숫자로만 작성하시오. 3월의 예측 판매량을 구하려면 판매량은 평활상수 0.2 곱하기 2월의 실제 판매량
160개 플러스 1 마이너스 평화상수 0.2 뺀 금액이 2월의 예측 판매량인데 예측 판매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2월의 예측 판매량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2월의 예측 판매량은 평화상수 0.2 곱하기 1월의 실제 판매량은 150개 1 마이너스 평화상수 0.2 곱하기 1월의 예측 판매량은 100개 하니까 0.2에다가 150개 곱하면 30개 1 마이너스 0.2면 0.8에다가 100개 더하면 80개 30개하고 80개 더하면 2월의 예측 판매량은 110개가 되겠죠. 그럼 3월의 예측 판매량은 0.2 곱하기 160개 한 것을 메모리 플러스하고 1 마이너스 0.2는 0.8, 0.8 곱하기 110개 하면 n 플러스하고 메모리 리드하면 숫자가 안 맞지? 0.2 곱하기 150개 30개 0.8 곱하기 100개 80개 110개 0.2 곱하기 160개 32개 0.8 곱하기 10개 88개 88개하고 88개하고 32개 더하니까 이제 120개가 되겠네요. 답이 120개가 되는 거고 문제 12번 문제 12번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상품의 도매 가격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원가 구성이 보기와 같을 때 도매업자의 이익은 얼마인가? 생산자 가격이 도매업자 입장에서 도매 매입 원가입니다. 7,000원에다가 생산자 가격이 도매 매입 원가 7,000원에다가 도매업자 영업비 1,500원을 더하고 도매업자 이익을 더하면 도매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매 가격이 10,000원이 나오니까 10,000원에서 생산자 가격하고 도매업자 영업비 더한 금액 8,500원을 빼니까 도매업자의 이익은 1,5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답이 1,500이 되는 거고 문제 13번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당월 말에 마감하고 당월 회수하는 일반적인 대금 회수의 계산 방식을 통해 당월의 외상 매출금 회수율을 산출하면 그러면 당월 회수액 200만원 나누기 전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 400만원 플러스 당월 매출액 1,600만원
200만 원을 결국 2천만 원 나누니까 해수율은 10이 되는 거고요. 10%가 되겠죠. 10%. 근데 답 표시할 때는 퍼센트 빼고 10이라고만 해주면 되고, 문제 14번. 다음 중 채취 효과의 원인으로 위치하는 것은 변동하는 고객 주문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 생산, 발주와 일정 계획이 자주 갱신되면 이것도 이제 채취 효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운송비와 주문비의 절감을 위해서 대량의 제품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거, 이거 우리가 배치 주문이라 얘기하죠, 그지? 운송비, 주문비 절감을 위해서 대량의 제품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거 우리가 배치 주문이라 얘기하고, 배치 주문도 채취 효과의 원인이 되고, 불안정한 가격 구조, 가격 하강 행사 등의 불규칙한 구매 형태를 유발시키고, 이것도 채취 효과 원인이 되고, 제품 생산과 공급에 소요된 주문 리드타임과 주문 처리에 소요된 정보 리드타임이 단축되는 것은 채취 효과의 원인이 아니라 채취 효과의 예방이 되겠죠. 14번 답은 4번이 틀린 거고. 15번. 다음 중 각 공급망 물류거점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직배송 방식은 재고 비용과 고정 투자 비용 그리고 운송 비용 절감할 수 있으며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 1번은 틀린 것은 뒤에가 틀린 거예요.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가 틀린 겁니다. 이게 그 물류센터 없이 공장에서 직접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채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 들어가는 납기가 길어져요. 그지?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통합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걸리는 시간이 긴 반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물류센터 하나에다가 그지 다 모아서 가는 거니까. 지역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재고 비용과 고정 투자 비용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지역 그 소비자 가까운데 물류센터가 있다 보니까 재고 비용과 고정 투자 비용이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고, 공급자 관리 재고 운영 방식은 공급업체의 물류 운영 능력이 낮거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공급망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답이 1번이고. 16번. 다음 중 재고관리의 기본 모형 중 고정 주문 기간의 발주 모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정 주문 기간 발주 모형은 주문 기간은 일정하죠. 일정. 주문량은 변동합니다. 주문 기간은 일정. 주문량은 변동. 재고 조사는 정기. 정기라는 표현보다 교재에는 재고 수준 점검이라고 나오는데, 재고조사, 재고 수준 점검은 주문 시기에만 점검. 점검하는 거고, 적용은 정기적으로 보충하는 적가품.
그다음에 재고의 수시 파악이 어려운 바품목 이런 거에 적용하는 게 고정 주문기간 발주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재고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일정한 목표 수준까지의 부족 수량을 발주한다. 주문 기간이니까. 이게 지금 주문 시기에만 점검한다는 걸 지금 정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정기적 조사니까. 발주량은 목표 재고 수량에서 현 재고 수량을 뺀 만큼 발주하고, 주로 재고 파악이 쉽고 조달이 수월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고정 주문량 모형입니다. 3번은 고정 주문량 모형에 대한 얘기고, 수요가 일정한 경우에는 발주량도 일정하지만 수요가 수시로 변동하면 발주량도 수시로 변동하고, 고정 주문량 발주 모형은 주문 기간은 변동, 주문량은 일정, 재고 수준 점검은 수시, 적용은 재고 파악이 쉽고 조달이 수월한 경우. 그래서 3번의 내용은 고정 주문량 모형에 대한 내용이고요. 17번. 다음 중 항공 운송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화물의 운송 속도가 빠르고 고가 보고가치 대형 상품의 운송에 유리하다. 대형 상품에 유리하진 않아요. 그지? 항공은. 대형 상품은 비싸지. 2번이 틀린 거고. 화물의 손상이 적고 포장이 간단해서 포장비가 저렴하고 긴급성이 있거나 신선도 유지가 요구되는 품목 운송에 적합하고. 17번은 2번. 대형이 틀린 거예요. 대형이. 항공 운송의 장점은 화물 운송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 다음에 고가, 고부가가치 소형 상품의 운송에 유리하고 화물의 손상이 적고 포장이 간단하여 포장비가 저렴하고 납기가 급한 긴급 화물이나 유행에 민감한 화물, 신선도 유지가 요구되는 품목 운송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2번 대형이라는 표현 대신에 소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문제 18번. 다음 중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기본 원칙을 가장 적절히 아는 것은 넥은 선반이죠. 넥을 이용해 물품을 높게 쌓고 먼저 윗권의 물품을 먼저 출고한다. 선지선출의 원칙이고, 무겁고 대형의 물품은 출입구에서 먼 창고 안쪽에. 3번이 틀렸죠. 그지? 무거운 물건을 멀리까지 배치하려면 힘들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저는 코스트코 같은 데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가보면 냉장고 같은 거 좀 큰 것들은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가보면 무거워서.
3번이 틀렸고요. 예, 표준화된 물품은 4개 보관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물품은 예, 모양이나 상태에 따라 보관한다. 뭐 형상 특성의 원칙 뭐 그런 게 있죠. 그지? 모양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19번 예, 보기의 가로 안에 공통 들어간 용어를 쓰시오. 예, 무슨 모델은 1996년 미국 공급망 협의회에서 개발해서 보급한 공급망 관리 진단 벤치마킹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도구를 우리가 예, 공급망 예, 모형 예, 참조 모형 그지? 공급망 예, 참조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운영 참고죠. 공급망 운영 참고 SCOR. 예, 공급망 운영 참고 모델은 공급망 관리의 전략 및 운영 체계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공해서 공급망 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예, 공급망 운영 참고 모델은 공급망 운영의 계획, 조달, 생산, 배송, 반품의 5개 프로세스로 분류합니다. 예, 서플라이 체인, 예, 오퍼레이션스, 레퍼런스, 공급망 운영 참고 모형. 영문 약자로 SCOR, 서플라이 체인, 오퍼레이션스, 레퍼런스. 문제 20번. 보기의 자료에 기초해서 제고한 기록 방법 중 실제 조사법에 따라 단기 매출량 계산해서 기입하시오. 실제 조사법에 의한 단기 매출량은 기초재고 7개 플러스 단기 매입 22개 총 29개 팔 수 있는데 예, 기말재고 실제 조사한 기말재고가 12개니까 예, 29개에서 12개를 빼면 예, 19개가 17개가 예, 매출 수량이 되겠네요. 20번 답은 17개. 21번. 다음에 구매관리 업무 중에서 구매 분석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구매 방침 설정, 규경을 검사관리, 구매계획 수립, 구매활동 감사. 구매활동 감사가 구매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21번 답은 4번인데 구매관리 그 업무 중에서 구매 전략은 구매 방침 설정, 그 다음에 구매 계획 수립, 구매 방법 결정하는 것은 구매 전략이고 그 다음에 구매 업무는 시장 조사 및 원가 분석, 구매 가격 결정, 공급자 선정 및 평가, 계약 및 납기 관리, 규경 및 검사 관리는 구매 실무고, 구매 분석은 구매 활동의 성과 평가, 구매 활동의 검사. 구매 활동이라고 나오면 구매 분석이네. 구매 활동의 성과 평가, 구매 활동의 검사는 구매 분석. 구매 실무는 시장 조사 및 원가 분석, 구매 가격 결정, 공급자 선정 및 평가, 계약 및 납기 관리, 규경 및 검사 관리는 구매 실무고, 구매 방침 설정, 구매 계획 수립, 구매 방법 결정은 구매 전략이고, 22번. 다음 중 보기와 같은 비용으로 구성된 원가의 명칭을 옳은 것은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를 더하는 거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22번 답은 4번이고 23번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급자 선정 방식은 무엇인가?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기업을 공급자로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이라 하는 거죠. 그지?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기업을 공급자로 선정해서 구매계약 체결한 방식은 수의계약. 구매 품목을 제조하는 공급자가 유일한 경우, 구매 금액이 소액인 경우, 경쟁 입찰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인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수의계약이고 24번 다음 보기에서 원가를 근거로 하는 구매가격 결정 방식끼리 연결한 것은 기업 디귿입니다. 손익분기점 분석 방식과 목표 투자 이익률 방식. 이거를 우리가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원가를 근거로 한다 이렇게 또 나왔네. 구매 가격 예측 방식은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이고 경쟁 기업 가격 기준 방식은 말 그대로 경쟁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고 그래서 24번 답은 기업가 디귿 1번이 답이고요. 25번 구매가격 할인 방식 중에서 보기에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슨 현금 할인 방식은 할인 판매 등의 특별 기간 동안 현금 할인 기간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 특인 기간이죠. 특인 기간. 현금 할인 방식에서 결제 조건이 10분의 3, 60일 엑스트라로 결제 조건 표시되는 경우 총 70일간 현금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거 우리가 특인 기간. 특인 기간 현금 할인 방식이라 얘기하고 26번 구매 방법은 구매 시기와 구매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보기에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구매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를 쓰시오. 무슨 구매 방식은 가격 인상을 대비해서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면 투기 구매네. 그치? 투기 구매. 가격 인상을 대비해서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때 장기간의 수요량을 미리 구매해서 재고를 보유하는 방식. 투기 구매 방식은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명백한 경우에 유리하지만 가격 동향의 예측이 부정확하면 손실 위험이 크고 27번 우리나라에는 수출에 관련 등록 및 승인 권한을 각 무역기관장이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역관계 기관이 존재한다. 다음 중 무역관계 기관에 위임되는 업무에 근거가 되는 법령이 대무역법이래요. 무역관계 기관에 위임되는 업무에 근거가 되는 법령은 대무역법. 신용장의 구성요소 중에서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은 개설은행명, 수입자명, 개설은행. 원산지 서류 제시기간은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었어. 안 나와 있어 지금은. 옛날에 나와 있었는데 28번 답은 4번이고 29번 다음 중 추심 결제 방식의 일종인 지급인도 조건 방식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수입자가 대금 지급을 해야 추심은행이 선적서를 인도하고 추심은행과 수입업자가 한원과 선적서를 현금과 교환한다. 그죠? 2번도 맞는 얘기고 추심의뢰은행의 지시대로 대금을 송금하고 지급인도 조건 방식은 기한부가 아니라 일람부죠. 일람불. 그치? 일람불이고 인수인도 조건 따지면 DA가 기한부가 되는 겁니다. 문제 30번. 다음 중 왜곡한 은행 대곡의 매매율의 각 세부 조항에 대한 설명을 받은 것은 전신한 매매율을 왜곡한 은행이 고객과 외화 현찰 거래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현찰 매매율. 1번은 현찰 매매율. 하나홈의 우선기간에 대한 금리를 전신한 매매율에서 가감해서 정한다. 이게 일람출급 하나홈 매매율. 하나홈의 운송기간에 대한 금리를 전신한 매매율에서 가감해서 정하는 것을 일람출급 하나홈 매매율이라고 하고 하나홈의 송달이 1일 이내 완료됨으로 우승기간 동안에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전신한 매매율이라 하고
1람출구 한원 매입률에서 어음기간 동안 금리를 차감한 것을 기한보험 매입률을 합니다. 4번이 맞는 얘기고 31번. 보기는 무역거래에 의해 사용되는 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용어를 쓰시오. 모모는 수출대금 지급에 대한 은행의 확약서. 신용장이네. 그지? 모모를 발행한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여기에 기재된 여러 요건에 일치하고 약정기간 내에 요구되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출대금을 지급하겠다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보증서를 우리가 신용장이라 얘기하고요. 신용장. 32번. 보기에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선적서를 나타내는 용어를 쓰시오. 모모는 운송위탁인과 운송회사 간에 체결한 해상 운송계약을 근거로 선박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우리가 선화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화증권의 소지자는 선박회사에 대해서 한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한물에 대한 소유권리 증뿐만 아니라 채권의 소유력을 가진다. 그리고 선화증권을 우리가 약어로 BL이라고 해요. BL. 빌 오브 레터. 여기까지 해서 19년 4회 물류관리 1급 이론 문제까지 끝났습니다.